안녕하세요. 아마추어 만물상 아만입니다. 알려준다 아만 공부교실 시작합니다. 스포츠에 관련된 상식들을 알아가는 시간 그 첫 번째, 오늘은 바로 축구편입니다. 얼마 전 월드컵 덕에 전 국민이 축제였는데요. 사실 축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성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남성분들도 축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예 축구가 어떤 경기인지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썸남 썸녀가 축구를 좋아한다는 말에 축구 보러 가자고 약속을 했지만 축구의 축자도 모르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또 어린 자녀가 축구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 대답해주기도 어려운 경우들이 있을 거고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이 정도만 알면 그래도 그런 느낌으로 만든 완전 초보자용 영상이니까요. 그런 점 참고하시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축구. 일단 축구는 11명이 한 팀입니다. 이 11명이 손을 제외한 신체를 활용해서 공을 상대편 골대에 넣으면 점수를 얻는 스포츠예요. 단 11명 중에 골키퍼라는 선수는 일정 구역 안에서는 손으로 공을 잡을 수 있습니다. 경기 시간은 이제 전반전 45분, 후반전 45분, 총 90분 경기를 하고 승부가 나지 않으면 연장전 전반 15분, 후반 15분, 그렇게 30분 경기를 더 합니다. 그래도 승부가 나지 않으면 공을 차는 사람, 키커와 골키퍼의 1대1 승부를 겨루는 승부차기를 하게 되죠. 그 다음은 이제 축구의 포지션입니다. 여기 각 포지션별 용어가 좀 어렵죠. 저 노란 점이 이제 선수인데 간단하게 제일 오른쪽 2명은 공격수, 가운데 4명은 미드필더, 뒤에 4명은 수비수, 마지막 1명은 골키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 위치는 이제 이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전술에 따라서 변화가 있어요. 축구 중계 보시다 보면 4-4-2, 3-5-2 뭐 이런 전술을 들고 나왔다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노란색 글씨로 수비수가 1명, 2명, 3명, 4명 보이시죠? 그리고 그 앞에 빨간 글씨로 또 미드필더가 또 1명, 2명, 3명, 4명. 그리고 검정색 글씨로 1명, 2명. 공격수가 총 2명. 그래서 이게 그냥 있는 그대로 부르는 거예요. 4-4-2.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수비수가 3명, 미드필더가 5명, 공격수가 2명이면 그렇죠. 바로 3-5-2죠. 그럼 이렇게 있으면요. 4명, 5명, 1명. 바로 4-5-1입니다. 어려운 용어가 아니에요. 그냥 어디에 몇 명을 두는 전술을 쓰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프로와 국가대표에 관한 얘기를 드려볼게요. 우리가 흔히 아는 국가의 이름으로 된 경기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또 지역이나 기업 이름을 가진 팀끼리 경기하시는 것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지역이나 기업 이름을 가진 팀들끼리 경기하는 것이 프로리그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 프로리그는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리그가 존재하는데요. 축구가 가장 인기 많고 큰 시장은 바로 유럽이죠. 전 세계 축구 좀 한다 하는 선수들은 거의 대부분 유럽의 프로팀에서 선수 생활을 합니다. 유럽의 각 나라마다 리그가 존재하는데 그 유명한 몇 리그를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 한국인들이 친숙한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가 있고요. 이 손흥민 선수가 이 프리미어 리그의 토트넘이라는 팀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스페인의 프리메라 리가, 보통 라리가라고 불러요. 그리고 현재 이강인 선수가 이 라리가에서 뛰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탈리아의 세리에 A라는 리그가 있고요. 독일 분데스리가, 프랑스의 리가, 네덜란드의 에레디비시 등이 이게 대표적인 유럽의 리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각 리그의 대표적인 팀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순서는 이제 현 시점의 순위 기준으로 정렬된 거라 이 순서에 민감하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뭐 언급 안 됐다 해도 슬퍼하지 말아주세요. 혹시나 팬들이 보고 계시다면요. 이제 아스널, 맨시티, 맨유, 뉴캐슬, 토트넘 이런 팀들이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 속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 팀들이 다가 아니고 언급 안 된 많은 팀들이 있지만 다 읊어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익숙한 팀 이름 보이죠? 맨유. 바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인데요. 우리나라의 박지성 선수가 활약했던 팀이고 또 여기 토트넘은 현재 손흥민 선수가 활약하고 있는 팀입니다. 다음 FC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레알 소시에다드
이런 팀들이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에 속해 있어요. 여기도 팀 이름이 익숙하실 거예요. 바로 그 리오넬 메시 선수가 속해 있던 팀이 FC 바르셀로나고 그 호날두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에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두 선수 모두 다른 곳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나폴리, AC 밀란, 유벤투스, 인터밀란 이런 팀들은 이탈리아 세리에 A에 속한 팀들이고요. 독일 분데스리가에는 바이에른 뮌헨, 프라이부르크, 프랑크푸르트, 도르트문트 등의 팀들이 속해 있습니다. 이 네 국가의 리그가 보통 유럽 4대 리그라고 불리고 전 세계 그 리그 중에 가장 수준이 높은 리그예요.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거고요. 근데 유럽에서는 그 각 팀들이 그 나라의 경기만 뛰는 게 아니에요. 물론 유럽만 그런 게 아니라 아시아도 있고 아메리카도 있고 모든 대륙의 그 축구 리그 협회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일 인기 많은 유럽을 말씀드릴게요. UEFA 챔피언스 리그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각 리그의 최상위권 팀들이 모여서 그들끼리 또 리그를 하는 거예요. 물론 각 리그의 수준 차이가 있어서 어떤 리그에서는 막 4개 팀도 나오고 어떤 리그에서는 1개 팀만 나와요. 그런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각 리그의 최상위권의 팀들이 모여서 우리 중에 또 최고를 뽑아보자 하는 것이 바로 챔피언스 리그입니다. 그리고 UEFA 유로파 리그라는 것도 있는데요. 아까 챔피언스 리그가 최상위권 팀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중상위권 팀들끼리 모여서 또 리그를 치릅니다. 그렇다고 수준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중상위권이라고 하지만 언제든지 최상위권에 속할 수 있는 팀들이기에 절대 수준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UEFA에서도 UEFA 슈퍼컵이라는 단판 승부를 열어요. 이 슈퍼컵이 챔피언스 리그의 우승팀과 유로파 리그의 우승팀이 승부를 겨루는 경기입니다. 유로파 리그 우승팀이 심심치 않게 이기기도 해요. 자, 그 프로리그에 관한 거 이 정도까지만 알아도 될 것 같고요. 이제 국가대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A매치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각 국가의 성인 국가대표팀이 맞붙는 경기를 바로 A매치라고 해요. 그래서 성인 국가대표팀을 보통 A 대표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B대표팀, C대표팀 그렇게 부르는 거는 없고요. 각 연령대별로 17세 이하 대표팀, 23세 이하 대표팀 그런 식으로 대표팀이 따로 존재하기는 합니다. 저 A 대표팀은 연령 제한이 없이 모두가 들어갈 수 있고요. 참고로 그 올림픽에 출전하는 U23 대표팀 이게 23세 이하 대표팀이거든요. 올림픽에는 원칙적으로는 23세 이하의 선수들로만 구성이 가능해요. 물론 와일드카드라는 게 있긴 하지만 그거는 변칙적인 거니까 일단은 U23 대표팀은 23세 이하 대표팀 그렇게만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지구의 그 각 대륙들 있잖아요.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이 각 대륙의 수많은 나라들이 다 그 모든 국가들이 A 대표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A 대표팀끼리 각 대륙에서 미리 예선을 붙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가장 좋은 선적을 거둔 팀들이 모여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승부를 겨루는 것이 바로 얼마 전 있었던 월드컵입니다. 월드컵은 단일 종목의 스포츠 행사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행사이고 또 최고의 인기를 가진 대회예요. 이게 할게 올림픽보다도 더 인기가 많아요. 말 그대로 지구촌 축제라고 할 만한 대회입니다. 이제 간단한 규칙, 반칙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축구는 간단해요. 몸싸움 3개 했다던가 뒤에서 태클을 하거나 손으로 잡거나 밀었다, 때렸다. 그러면 누가 봐도 반칙인 것들이 반칙이에요. 아까 공을 손으로 만지면 반칙이에요. 근데 이게 흔하게 나오는 반칙인데 초보자들이 보면 저게 왜 반칙이지?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오프사이드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빨강 동그라미가 수비수예요. 이 수비수들이 지금 일자로 줄을 맞춰서 이렇게 딱 서 있어요. 그리고 여기 노란 동그라미가 공격수입니다. 검은색 동그라미는 공이고요. 공을 가지지 않은 노란 공격수가 빨간 수비수들이 만든 그 줄 너머에 이렇게 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있는 상황에 뒤에 공격수가 앞쪽 공격수에게 공을 패스해요. 그 앞쪽 공격수가 공을 잡았다면 이게 오프사이드 반칙이에요. 응?
간단하게 말하면 수비수보다 공격수가 앞에 있을 때 패스한 공을 잡으면 반칙이에요. 이 정도 아시고 경기 장면을 좀 보시면 이거 오프사이드 몇 번 다시 보여주거든요. 네, 하실 거예요. 자, 그럼 반칙을 했을 때 어떨 때 보면 수비수들이 앞에 막고 있는 채로 공을 차고 또 어떤 때는 수비수 없이 골키퍼만 앞에 두고 공을 차는 경우를 봤을 텐데요. 수비수들이 앞에 있는 채로 차는 것을 프리킥, 수비수 없이 차는 경우를 페널티킥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상황에 프리킥 받고 어떤 상황에는 페널티킥을 받을까요? 자, 이게 어떻게 구별되냐면요. 간단해요. 그래서 저 경기장 안에 보시면 저기 제가 빨간 빗금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 저곳이 페널티 에어리어라고 하거든요. 저 안에서 반칙이 발생하면 페널티킥이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면 프리킥을 하는 겁니다. 자, 간단한 규칙은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 뭐 그냥 재미인데 축구 잘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축구 잘하는 나라 하면 어디가 생각나나요? 일반적으로 뭐 브라질, 아르헨티나,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뭐 이런 등등 이런 나라들 전통의 강호라고 불러요. 뭐 기준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전통적으로 뭐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고 축구 역사가 오래되고 국민들의 축구에 대한 관심이 많고 뭐 보통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뭐 네이버나 여러 검색 엔진에 피파 랭킹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바로 현재 순위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피파 랭킹에 대해서는 실제 실력과는 좀 괴리감이 있다는 의견도 많은데요. 그래도 이 피파 랭킹 외에는 또 딱히 공신력 있는 랭킹 자료가 거의 전무해요. 그러니까 이게 검색을 하셔서 이 위쪽에 있는 이 팀들이 강팀이구나 하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어떠셨나요? 축구라는 경기에 대해서 아주 약간은 알게 되셨나요?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모르고 보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관심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축구 뭐 알긴 안 해? 그런 반응 정도는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이제 깊이 있는 내용을 원해서 이걸 들으신 분들은 좀 많이 실망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전혀 모르시는 분들한테 간단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영상 제작이 목표이기 때문에 다음에도 간단하게 공부할 수 있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